그러면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가능하면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할게요. 짧고 굵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된다네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타입 추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피네이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원래 그 피네이란 말은 있는 요 subtraction, substitution, failure is not an error라는 요 앞자만 따가지고 만든 말이에요. 요 말을 먼저 한 사람이 데이비드 반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 용어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 내용이 뭔지 여기는 약간 좀 미세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내용이 뭐냐면 치환에 실패를 한 것은 에러가 아니다. 그러니까 치환에 실패했을 때 그거를 에러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계속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일단 되겠습니다. 썸에서 이렇게 이렇게 B에서 만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플러스 B에서 이렇게 이제 리턴하죠. 여기다가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뭘 만드냐면 템플릿 하나 만들 거예요. 템플릿을 그 타임 네임 T 이렇게 들어가면 T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T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일단 그 치환이란 말을 했을 때는 치환 과정이 어디선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치환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치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에러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건 단순히 치환에 대한 에러다라고 이 경우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네.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썸에다가 2라고 1.0 뭐 F를 넣었다. 이 녀석이 호출한 함수는 어디가 되냐면 14번째 라인에 있는 썸이 호출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원래 썸의 함수만 한다고 번째 라인도 썸이고 14번째도 썸이 있지만 둘 다 썸이 있지만 여기서 썸을 했을 때 첫 번째 i로 1에서는 t가 뭐로 판별이 나냐면 그 인티저로 판별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2.0f 같은 경우는 t가 판별이 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웃풋 라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t 하나는 인티저 플러스로 해서 두 가지 다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단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는 이 책상에서는 이것도 뭐로 보고 있냐면 치환 실패로 보고 있어요. 피네이 실패로.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그냥 썸이라는 이름만 본다 그러면 9번도 썸으로 등록되고 등록이 되는데 둘 다 썸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치환 과정에서 얘가 9번이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두 썸이 경쟁해서 14번째가 선택이 되는. 네,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책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치환 실패이기 때문에 얘도 그 피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네이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한 형태가 뭐냐면 이런 경우죠. 물론 요거 말고도 피네이 케이스가 많아요. 여기 보면 책이 보면은 나와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런 경우를 이 사람은 또 예를 들고 있어요. 어, 이게 조금 애매한데 똑같이 제가 표현을 조금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봐봐요. 얘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여기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뭔가 어떤 썸을 호출하게 되면 거기서 T하고 나겠죠. 썸을 호출하게 되면 T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OK가 됐어요. 근데 9번 앞에 있는 요 리턴 타입 있잖아요. 이게 리턴 타입이잖아요. 리턴 타입인데 이 리턴 타입이 뭘 가지고 있냐면 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퀄리파이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있으면 추론을 하지 않잖아요. 퀄리파이어 다음에 이름이 있으면 콜론 엘리먼트 요 녀석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썸을 통해서 T가 결정이 나는 거는 언제 결정이 나냐면 리솔루션 그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는 그 연산 과정을 거쳐 픽스된 이후에 T가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요게 어디까지 들어가냐 컴파일 단계 아예 그 컴파일 단계가 끝나버리거든요.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오버로드 리솔루션이 끝난다.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는 거는 썸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요 썸이야를 결정하는 작업이 리솔루션이에요. 그래서 T 조건이 맞으니까 썸을 딱 결정했단 말이에요. 결정했는데 하고 보니까 엘리먼트가 없는 거예요. 리솔루션이 이미 패스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버로드 리솔루션은 패스해버렸는데 패스된 이후에 없네. 요것도 뭐냐면 그래서 피네이가 두 가지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네이는 오버로드 리솔루션 단계에서 접근하는 피네이예요.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버로드 셋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네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버로드 리솔루션 중에 한 피네이 에러가 있다. 피네이가 있다. 그럼 그 녀석을 빼고 나머지 두 개에서만 썸을 누가 최종적인 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셋 단계, 오버로드 리솔루션 단계가 아니라 끝난 이후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것처럼 피네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로드 에서 피네이는 단순히 팝에서 걔를 빼버 그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냥 그거는 에러가 아니죠. 그냥 제외되는 형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코딩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주 뭐냐면 리솔루션 통과하고 보니까 에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발생시키려면 에러를 발생하는 코딩이 돼요. 얘는. 정리를 하면 B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형적으로 보면 하나는 뭐냐면 리솔루션 단계에서 B내를 사용하는 거. 리솔루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 이후에 처리하는. 근데 이렇게 이후에 된 이유가 있어요. 잘 보면 이게 이제 C++의 어떤 C나 C++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설계를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를 만들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 이렇게 만들잖아요. 인풋 타입이 먼저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아웃풋 타입이 결정이 나거든요. 즉 인풋 타입이 먼저 결정 나고 아웃풋 타입이 결정 나는데 C++은 리턴 타입을 앞에 쓴단 말이죠. 리턴 타입 B를 앞에 쓰고 A를 뒤에 쓴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리턴 타입을 앞에 쓰다 보니까 무슨 면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B를 오버로드 리솔루션 하는 과정에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입된 구문이 이런 구문이죠. 최근에 도입된 구문들은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다가 오토를 넣어주고 이쪽에 뭐로 옮기냐면 이쪽에다가 해주잖아요. 이렇게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가 리턴 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댓글 타입으로 해서 A의 테스트란 함수가 리턴하는 타입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피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여러 가지 효용성도 있지만 이 리솔루션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에 해결되어지는 오버로드 리솔루션 이후에 해결돼 작동하는 어떤 피네이는 원인이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던 것처럼 오토를 앞에 넣고 뒤져 요 구문도 뭘 할 수 있게 하냐면 이 입력 타입에 의존해서 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리솔루션에도 오버로드 리솔루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피네이는 조금 복잡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두 피네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버로드 리솔루션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 다음에 그게 끝난 이후에 작동하는 피네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항이나 그 내용 실제로는 없으면 한번 피네이 샘플을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피네이 대부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태는 타입 네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 퀄리파이어를 사용해서 TD로 숨기는 거지. 이렇게 숨겨서 뭘 하냐면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T가 들어왔는데 어떤 T가 들어왔는데 그 T는 뭘 가져야 되냐면 타입이라는 타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너 타입 T 했을 때의 타입을 또 가져야 되는 이런 조건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녀석들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피네를 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런 케이스네요. 얘는 보면은 피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우리가 배열은 0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A가 있는데 얘가 있어도 0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못하니까 요걸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아이가 홀수이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이면 0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인덱스가 0이 될 수 없다.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다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요 타입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폴트 값 0을 두잖아요. 0을 이렇게 이건 포인터니까 뭐냐면 어레이에 대한 포인터거든요. 널 포인터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숫자가 그 정수이냐 그 홀수이냐 짝수냐에 따라서 피네이를 통해서 디, 디브란 녀석이 둘 다 솔루션에 참여를 할 텐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를 잘라내버려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작동하는 거냐면 첫 번째 오버로드 리솔루션 단계에서 작동하는 피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그렇죠. 얘는 T면 모든 T를 다 봤는데 디프아이 이렇게 해서 그 타입도 타입nem T로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T에 대한 포인터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이렇게 해주는 리솔루션을 해주는 이것도 역시 리솔루션을 단계에서 작동하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그 피네이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네이는 대부분 어디냐면 리솔루션 단계에서 작동을 해요. 오버로드 리솔루션 단계에서 경쟁할 때 한 녀석을 탈락시키는 용도로. 복잡하긴 해요, 실제로는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 일부를 하고, 요거는 됐고, 그 다음 타입 추론 예를 한번 들면서 나머지 얘기를 풀어갈게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거는 뭐였냐면, 요 형태는 지금 FF라는 함수가 있는 인자로 이걸 바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리턴 타입 있고 가 있고 함수 포인터죠. 함수 포인터가 있고 인자로 거죠. 결국 얘는 리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로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요 녀석이 있어요. 유사해 보이지만 요 녀석은 배열이에요. 배열을 받을 때 배열은 있지만 배열은 그 타입과 그 요소 배열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나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소의 타입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배열한테는 배열 인덱서 써주고 레퍼런스로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레퍼런스를 받는 이유는 안 받으면 디케이 돼버리잖아요. 디케이가 쉽게 되니까 그래서 디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열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배열 요소 타입 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 인자 템플 인자를 넣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돼요. 또 다른 얘가 얘는 그 모양을 보면 보이드가 있고 가로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가로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클래스의 멤버라는 뜻이에요. 클래스 멤버인데 뒤에 가로가 있으니까 얘는 함수죠. 멤버 함수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멤버 함수를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음, 멤버 함수를 받는데 실제로는 요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n을 찾는 거잖아요. fm이라는 이 함수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거는 n을 찾기 원하는데 n이 좀 두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실제 사용된 예를 보면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거든요. 이면 여기서 요 33이라는 요 숫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서 내냐면 n이 여기서 33이 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여기 있는 타입 i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멤버 함수도 출현할 수가 있고 멤버 함수 포인터죠. 그 다음 멤버 변수도 출현할 수가 있어요. 멤버 변수도 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현하는 형태는 그 타입이 가지고 있는 모양에 의존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모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걸 하나 가져볼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x라는 그 템플릿이거든요. 여기다가 인티저 넣고 그 다음에 f를 넣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타입 아이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임인데 얘는 멤버 함수는 포인터 타입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일반 레퍼런스 타입은 못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주면 될 거예요. 여기 뭐가 잘못됐지? 타입 네임이 허락되지 않는다. 숫자군요. 네, 숫자니까 요렇게는 이렇게 포인터로 레퍼런스로는 안 될 거예요. 되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퍼런스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나? 레퍼런스는 여기 레퍼런스가 없이는 안 되지 이렇게. 왜냐면 멤버 함수는 내부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일반 함수는 그냥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모양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그래서 이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모양하고 이 모양이 같다라는 거죠. 보면 요거하고 똑같죠. 보이드 가로 있고요. 가로 있고 그 가로가 하나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앞에가 디스콜에 x에 10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기 변수가 p는 이거 변수 이름이거든요. 변수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에 의해서 이렇게 코딩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입을 내가 출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녀석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런 식으로 타입 id로 해서 출력을 해서 그 모양을 근간해서 그 모양대로 얘를 이렇게 코딩을 짜주면 돼요. 기본적인 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이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이렇게 했는 출력을 했을 때 보면 이, 이 출력했을 때 보면 이렇게 모양이 다 나오잖아요. 요 타입이란 녀석이 리턴 타입이 뭐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규먼트가 뭐가 다 나오잖아요. 이런 타입들은 용어적으로 본다면 투명한 타입이죠. 트랜스페어런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니까 그 타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는 안 그렇거든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되게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다는 게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타입 id에서 a하고 이렇게 네임을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면
클래스 A로만 나와요. 굉장히 얘는 우리가 원하는 원래 진짜 원했던 형태는 아마 이런 형태일 거예요. 진짜 제가 원한다면 이런 형태로 나왔을 경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텀에 인티저 있고 인자가 두 번째는 플랫이라는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식을 저는 원할 거거든요. 도대체 내부가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어떤 타입들을 어떤 순서로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관심이 있는 건데 클래스 A든 B든 만들어 놓으면 다 이렇게 클래스 A로만 나오고 B 이런 굉장히 불투명하죠. 이런 불투명한 타입은 템플릿하고 만나면 그 불투명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내부 타입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 A가 아니라 클래스 A가 가지고 있는 타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C++ 그 스펙이 한참 준비 중이죠. 인트로스펙션이 맞을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 이 클래스 A가 어떤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템플릿으로 이 클래스 A 했을 때 기존에 클래스 A 하면 내부에 있는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걸 알 수 있도록 넣어주는 주입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인트로스펙션을 쓴다는 소리는 결국 뭐냐면 클래스 불투명한 타입을 투명한 클래스 A로 바꾸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곧바로 그 영향이 어디로 오냐면 템플릿으로 오게 돼요. 인트로스펙션이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되면 큰 임팩트가 오게 되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알아두면 좋아요. 타입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클래스 함수나 이런 타입들은 굉장히 투명하다. 그래서 내부 속성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끄집어낼 때는 뭔가 특수한 장치를 넣어줘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가 이 책엔 또 특수한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딩 책으로 보면 어딨지? 그 172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추론의 좀 특수한 형태예요. 예를 들면 추론의 특수한 형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타입 추론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인자를 넘겨주고 이렇게 함수에 인자를 넘겨주고 이렇게 추론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특수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스펙에도 두 가지 정도로 언급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T네요. T에서 뭐 이런 템플릿 함수가 있다고 하면 F, T 이렇게 단어 이런 템플릿 함수가 있다고 하면 T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void에 함수 포인터예요. 근데 인티저.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함수 포인터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추론이에요. 요거에 대한 포인터 연결돼 있군요. 포인터 연결이 추론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되면 인티저가 되죠. 얘도 추론이거든요. 함수 포인터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템플릿 함수가 함수 포인터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도 타입 추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에러가 아니지만 여기를 커렉터로 써버리게 되면 t가 두 개로 하나는 커렉터 하나는 인티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역시 타입 에러가 CNA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다가 두 개를 써주면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Z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경우는 두 번째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거는 실패, 성공. 둘 다 F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탈락되고 하나가 왔잖아요. 역시 피네이를 이용해서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으로 잘 금방 이해는 안 되는 이런 케이스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t하고 템플릿 타임 네임 t가 있고 그 다음에 인티저 n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게 아마 다른 사람들 이 코딩 안 보던 사람이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조금 다른 레퍼런스로 갔네요. 이렇게 레퍼런스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 요게 뭐 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이 좀 멈춘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음성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화면이 그냥 지금 정지해 버렸습니다. 지금. 예. 지금도 그래요? 안 움직이나? 예, 그냥 아까 거기 그 언제부터 F 함수 그랬어요? 성명하는 단계에서 지금 그냥 멈췄습니다. 예, 예. 음, 그 동안아 인터넷 그 함수 그거 하는 것까지는 된 거 그 저희 끝. 그 P 포인터 함수 있잖아요. 그 포인터 함수 포인터로 추론하는 거 거기에서 네. 멈췄어요. 예. 잠시 제가 나갔다 들어올까요? 아마 그러셔야 요거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예. 제가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예. 네. 예, 지금 다시 화면 잘 보입니다. 예, 저는. 예. 일단 안 나오면 곧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 빨리 이제 해서 끝낼게요. 예. 요 코딩을. 지금 조금 전에 친 게 클래스 S를 쳤거든요. 요렇게 코딩을 땄다고 뭐 내부 구현이 뭐 어떻게 되어 있겠죠? 요것만 보면 얘가 변환 연산자잖아요. 연산자거든요. T로 바꾸는. 그런데 얘를 예를 들어서 뭐 S가 뭐 있었다고 하고요. S가 있었다고 하고요.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인티저. 근데 이게 참 포인터로 하면 안 되고 레퍼런스 이렇게 코드 짜볼게요. FF라는 레퍼런스가 있고요. 얘가 10자리 이거 배열이잖아요.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잖아요. 그렇거든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0, F, S 코딩이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배열을 얘기할 때 배열은 엘리먼트 타입과 요소의 개수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요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변환하니까 이렇게 그냥 쓰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려가 없어. 그래도 에러 생기는구나. 구현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뭐 뜨는 거나 뭐 다른 뭐가 not constance라고 써 있네요. 여기다가 얘 constance 넣어주라는 소리인가 보네요. 이렇게. constance cannot be initialized as 포인터로 변환할까 차라리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완벽한 코딩을 형태를 못 찍겠는데, 왜냐하면 여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 코딩으로는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하면 F는 인트의 레퍼런스에 그냥 20 이렇게 받고요.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 라고 여기서 테스트 할까 이렇게 하고 책의 예를 따르면 그 다음에 뒤에 SS 이렇게 S가 넘어왔다고 하면 얘를 S를 테스트에 S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뭐가 좀 뜨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S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요 타입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작동할 때도 변환연산자가 작동할 때도 그 타입 추론이 발생을 합니다. 타입 추론이 발생해서 T하고 얘가 여기는 요 타입과 같다고 보면 T는 N과 N으로 이렇게 해서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템플릿 추론 내용을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뭐 다른 것도 일부 있긴 한데 나머지는 크게 뭐 큰 주제는 아니어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중간에 멈추는 건 아니겠죠? 들리는 거? 아까 저기 참 그 스피넷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 예, 트레일링 리턴 구문에 그 스피넷 적용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 그 순서 좀 다시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순서 헷갈려서. 부분이요?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 들은 바로는 오버로드 레졸루션 과정에서 1차적으로 탈락이 있고 그게 패스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리턴 타입을 점검할 때 2차 탈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리솔루션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솔루션은 오버로드 리솔루션 예. 인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들어온 아규먼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리턴 타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1차적으로 스핀에 의해서 특정 함수가 선택이 되는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쵸. 그 트레일링 리턴 구문에 쓰신 그 스피넷 기법으로 이제 2차적으로 탈락이 걔는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피네가 작동하지만 걔는 이미 그 함수가 호출된다고 픽스된 상태인 거잖아요. 예, 예. 돼버리는 거야. 피네 아, 때문에 어, 그냥 컴파일, 스피넷 효과가 아니라 아예 그냥 컴파일 에러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컴파일 지금? 에러가 예. 돼버려. 예. 피네가 어느 시점에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대부분은 오버로드 리솔루션 단계에서 똑같은 A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A를 나는 골라내기를 원해.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피네를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아까 말한 리턴 해버리면 리턴은 오버로드 리솔루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예.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작동해버리죠. 예. 그래서 잘못 쓰면 아예 에러를 날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여튼 그렇죠. 에러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항상 좀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그럼 리턴 타입 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산되는,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오버로드 리솔루션 쪽에 맞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럼 리턴, 예. 그런데 그 내용이 그만큼 비중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비중이 하여튼 없었던 형태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어디로 올리냐면 오버로드 쪽으로 옮기는 거죠. 예. 오버로드 끝난 다음에 그 피넥이 자꾸 작동하니까 걔를 자꾸 올리잖아요.
예. 오버로드 쪽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음. 그 구문으로 보면 이런 구문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아, 그 디폴트 파라미터 이제. 리스트 쪽에다가, 이런 거고요. 얘가 예. 자꾸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얘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오버로드 리솔루션 단계에서 피네이를 작동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예. 강제로 만들려고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더 좀, 이해가, 더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피네이 하면 오버로드 리솔루션이 거의 99%인데 실제로는 거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 것도 피네이에 속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럼 혹시 됐죠? 리턴 타입이 아니고 바디 안에서도 뭔가 저 타입 멤버 없는 멤버 같은 걸 참조했을 때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것도 스피넷 때문에 에러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장 그러니까 그 함수 이, 내에서잖아요. 이, 그거는 아니죠. 피네이나 이런 거는 그 전까지잖아요. 그건 에라잖아요. 이, 이, 피네이라는 것 자체는 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이, 치환 과정이라는 건 T가 뭐냐를 결정하는 거고 T가 결정됐으니 T하고 연관된 다른 D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치환이거든요. 이, 아까 리턴 타입 같은 경우는 T는 미리 결정해 놓고 나중에 T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타입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예, T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타입. 그 T가 결정이 나니까 엘리먼트 타입도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T가 결정이 난 다음에 엘리먼트 타입까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걸 치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타입 치환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문장상에 들어가 버리면 걔는 치환이 다 끝난 이후에 처리잖아요. 예, 예. 이건 피네가 아니라 에라인 거죠. 좀 구분이 좀 되긴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예. 치환 예,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발생했던 이거. 피네이니까. 예,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해요. 지금 이제 계속 그 형태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 뭐, 같은 그 컨셉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예. 밖에서 뭐 보여주시려고요? 어, 밖에 카메라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컴컴해요. 차라리 안 해주시세요. 네? 컴컴하다고 아무도 안 보니까 지금 뭐 켜신 건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지금 카메라로 별 보여준다 그랬는데, 별이 보이네. 별을 보여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카메라를 한 분가 하고 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차라리 안 여기를 보입니다. 보여주는 게 낫지. 예, 지금 보이죠? 예, 이거는 보여요. 예. 텐트 안 네, 보입니다. 하여튼, 예, 대차 아니에요. 또 혹시 질문이 있나요? 아까 오토 같은 경우는 함수에 오토 쓰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실제로는 그 C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C를 업데이트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 리턴 타입의 위치부터 바꿀 수도 있어요. 리턴 타입이 앞에 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긴 하거든요. 설계상에서는. 뒤에 와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 순서적으로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 오토 같은 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구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꾸 쓰는 구문들이 뭐 void에 테스트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쓰는 자꾸 나오는 코딩도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걸 오토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오토로 가요. 뭐 t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댓글 타입에서 t,
A가 데클 타입으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콤마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A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A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답을 리턴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컨셉처럼 돼버려요. 얘가 뒤로 가면서부터 거든요. 앞에 가면 쓸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 저거 하여튼 고래가지고 아니면 T로부터 다른 타입이 나오거나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인풋 타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웃풋 타입부터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얘는 인풋 타입이 결정했으니 아웃풋 타입을 결정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재미난 코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법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하여튼 질문 없나요? 마이크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된다고요? 잔디로시밖에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마이크는 장기로시밖에 안 되는 거로. 안 되고. 질문 있다는데? 요한 씨가? 아까 그 방금 전에 보여주신 형태의 문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요? 예, 방금 전에 그 보여주신 이런 이렇게 형태, 쓰는, 이거를, 이게 뒤에 온다 해서 트레일 타입, 이렇게 부를 거야,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트레일링 리폼이 리턴 타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트레일링이란 말을 써서, 잠시 IMD를 붙이나? 예, 트레일링이었던 것 같아요. 트레일링 타입이라 불러요. 예, 트레일링 리턴 타입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트레일, 링 리턴 타입. 예, 네, 트레일링 리턴 타입, 이렇게 부르죠. 예. 이렇게. 함수 선언할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트레일링에서 이렇게 뒤에다 써주는 거. 앞에는 오토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 구문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트레일링 구문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일부 그 언어 학자들 중에 C++ 관련 언어 트레일링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토 리턴 타입이 이게 너무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뒤에 그냥 트레일링 리턴도 없고 뭐 그냥 14부터는 되는 메타하고 거잖아요. 결합하면 쓰기 편하죠. 예? 메타 이렇게 헤더하고 그 바디가 뭉쳐져 있으니까 오토 쓰면 예,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예. 반대 해놓는 경우에는 좀 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는 왜냐면 코딩 치는데 그 인텔리전트가 안 돼요. 인텔리전스가 안 된다고요? 또 바꾸게 돼요. 불편해서.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하네요. 그러니까 인텔리센스가 원형 기반으로 혹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리턴 타입에 오토만 있고 트레일링 리턴 구문이 없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미묘하게 이제 컴파일 오류 뜨는 경우가 있어. 하나 있을 때는 그 바디 구현부하고 오토가 함께 있을 때는 진짜 퍼펙트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구현부하고 딱 분리되는 순간 그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주 좋아요, 진짜로. 그런 것도 있군요. 예. 제가 하다가 돌린 적이 있거든요. 예. 코딩 짜놓고 다시. 예. 그리고 저희 이런 식의 그 콤마 연산 이거는 참 예술인 것 같네요. 예. 네. 예술을 알아보는. 됐죠? 근데 아까쯤에 요한 씨는 끝난 거구나. 다른 분들 질문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종료해도 되겠죠? 네. 네, 재호 씨는 반가웠고요.